하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네. 자, 유튜브 찍는 김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익률 1위라고 생각을 하는 박근호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하기 전에,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오픈 카카오톡이, 오픈 단톡, 카카오 단톡방이라는 오픈방 카톡이 열렸어요. 주소는 여기다 써드려도 링크가 안 걸리니까 영상 오른쪽 하단에 이제 C자로 돼 있는 거 아래로 돼 있는 거 누르면 더 보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6시 이제 장 마감하면 그냥 들어오시고요. 다음날 시작하니까 특별히 대화는 장중에만 하시고요. 들어오시면은 당일 시장에 관련 리포트 장 시작 전에 전달해 드리고 주식에 관해서 관련된 보통의 전반적인 질문 제가 공개 추천주는 자주 드리진 않는데 공개 추천주도 가끔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은 금감원에서 강력 제재 사항이니까 1대1 종목 상담은 불가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와 계시니까요. 자, 힘든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유튜브 썸네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 95%가 손실 보는 바를 그 이유.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비슷한 걸 한번 찍었지만, 손실 보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왜 손실을 보느냐를 알아야지 그게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흔한 유튜브들 보면 유튜버들이나 공개방송 보면은 그날 오른 주식을 무조건 따라 잡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까운 예로 월요일 정도가 됐을 텐데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장 초반에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았을 텐데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로보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지만 과연 그 처음에 올라간 날 따라 잡으신 분들은 이게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굉장히 즉흥적으로 고른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회원분들이랑 장중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조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의 대가 중에 한 명인데 1,000만원, 2,000만원 요런 소액 투자자 분들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있고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존 템플턴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자 방식을 따라 하거나 그들의 마인드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당연히 저렇게 되진 않겠죠. 1억 명이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런 사람들, 저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저런 사람들처럼 돈의 액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영어로 이미지니까 나가 있는데 대충 해석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This time it's different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투자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1,000만원, 2,000만원 예외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통 뭐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오늘이 아니라 최근 시장만 보더라도 군소 제약사들 그 코로나 확진자 이제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반대로 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보통 코로나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죠.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은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시장에서 제약주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의 코로나 확진자도 마찬가지고 관련 주가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꼭대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할 때는 사실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런 주식들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뭐 매매라는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적었을 때 뭐 코로나가 뭐 확 단기간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럴 때 안 움직였을 때 저점에서 사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주가도 같이 움직이니까 팔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TV만 틀면 코로나 얘기가 나올 때 코로나 관련주를 산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다시 거리두기 들어간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코로나 확진자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극단적인 예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 바이오들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럼 반대로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일반적인 주식들 뭐 다 해당할 수는 없고 좋은 주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 주식을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우리가 뭐 표현상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줍줍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주식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카카오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정도 느낌이죠. 지금 카카오가 이런 것들을 사라는 게 아니라 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반대로 하고 있다. 자, 존 태플턴이 얘기했던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 뭐 눈만 뜨면 테마주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만 사실 큰 테마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뭐 남북 테마 굉장히 컸었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굉장히 컸었죠.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못 잡으면 아예 그냥 손을 안 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잡다가 물리고 손실이 나고 남북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뭐 그러다가 뭐 다른 테마 타서 꼭대기에 사서 또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 존 태플턴이 얘기했듯이 이번만큼은 틀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그 1, 2천만 원 갖고 가는 젊은 친구들이나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이 정도 갖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굉장히 빨리 벌고 싶어 하고 계좌에 1억이라는 걸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할까요? 뭐 가장 가까운 예로 뭐 위메이드나 아니면 무슨 뭐 NH벅스나 NHN벅스나 이런 뭐 초급등주들 내가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민 주식들을 쫓아다니시는 1,000만원, 2천만원짜리 계좌로는 절대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급하기 때문이고 조금만 수익 나도 뭐 한 10% 수익 났는데 그게 다음날 떨어져서 5% 수익률을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게 이제 오링이 많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한 말로 오링이 많이 되는데 뭐 전문 용어죠. 오링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 1,000만 원이나 뭐 2천만 원 정도의 시드를 다시 마련을 해와요. 딱 그러면서 HTS를 딱 킬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존 템플턴이 가장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죠. 뭐 사실 HTS를 저는 뭐 바꾸기도 했었었는데 증권사를 뭐 일예로 내가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증권사를 바꿔서 새로운 HTS를 보는 것도 사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증권사를 한 두세 개 정도 쓰시죠.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 놓는 게 아니라 매매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걸 쓰더라도 뭔가 좀 증권사마다 HTS가 좀 다르고 뭐 제공하는 정보들도 약간 좀 뭐 어떤 쪽은 어떤 쪽이 강하고 어떤 쪽은 어떤 쪽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어떤 그 방법을 바꾸지도 않고 이 존 템플턴이 얘기를 하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게 이제 계좌를 계속적으로 이제 녹이는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손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손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절은 뭐 보통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빠른 매매 뭐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지만 내가 그 시간이 아까워서 손절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어떤 종목이 급락이 나와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을 칠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을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안 되겠고, 물론 뭐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퍼센트는 틀릴 정도로. 하지만 계좌가 일단 5천이 넘어가고 1억이 넘으면 손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1억에서 뭐 일예로 뭐 1억으로 비중 뭐 10% 들어갔는데 그게 마이너스 10%면 사실 전체 계좌에서는 1%밖에 손실이 안 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종목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물론 뭐 주력주가 있고 나머지 조금 매매로 갖고 간다. 굉장히 뭐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건 꿈 같은 얘기고요. 5천 1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마이너스에 뭐 직장인 분들은 조금 샀는데 이거 좀 사봤는데 마이너스 나면 그게 거의 한 달 월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게 사실 현실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존 템플턴이 이번은 지난번과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더라.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도 여러분들한테 100원 한 장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주식 투자자의 계좌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오늘 요즘에 일동제약 이런 애들 굉장히 잘 가서 일동제약 따라 잡으세요. 코로나가 대세입니다. 관련주 있죠. 그냥 HTS만 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들여서 회원 한 명 뽑고 오늘 만약에 일동제약을 사라고 했는데 내일 또 상한가를 갔어. 보셨죠? 제가 어제 일동제약 들었는데 상한가 간 거. 이런 것들로 회원 한 명 뽑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남의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일단 하려면 나는 5천만 원의 시드를 갖고 있는데 난 한 달에 그냥 월급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서 방송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그러지만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큰 돈도 필요하고, 사실 지금 집 갖고 계신 분들 본인 집에서 젊으신 분들이 한해서 본인 집에서 본인 거 별로 없거든요. 안방 정도 본인 거일 수도 있고 화장실 빼고는 다 은행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본인 집이 15억이다 17억이다 이런 거 사실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팔아서 팔지도 않을 거고, 팔고 나서 다른데 옮겨 가봤자 돈이 남지도 않는 자산이 늘어봤자 뭐 하겠어요, 사실. 평생 갚아야 되는 어떤 노예인데. 하지만 그걸 빨리 빚을 갚고 어떤 뭐 현금적인 여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물론 엄청난 부자인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본인의 그릇을 키우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민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배민 뭐 라이더, 배민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더 분들이 계신데, 자, 어떤 땡땡땡의 그 배민 라이더 분이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 분이 있는데, 배민 라이더 분들이 있는데 두 명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못하고 지금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것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배민해서 그냥 뭐 남들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출퇴근하고 이런 거 뭐 과장님 부장님한테 쿠사리 먹고 이런 거 듣기 싫어서 그냥 이걸로 그냥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벌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A라는 사람입니다. 자, B. 내가 비록 지금 뭐 좋은 대학 스카이도 못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갔고 결혼도 좀 하기 힘들고 하지만, 난 이 배민으로 내가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갖고 내가 매일 갖고 오는 음식점처럼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런 음식점을 내가 하나 키우겠다, 만들겠다, 오픈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되고 안 되고는 뭐 본인의 노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나 로보 이거 따라 잡아갖고 하루에 몇십만 원 벌겠다, 뭐 다 지금 물려있죠. 빨간색이었을 때 사신 분들은 이걸 몇십만 원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과, 내가 종목을 연구를 해서 이 종목은 내가 진짜 뭐 얼마만큼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무조건 내고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는 지금 당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를 수도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와 후자에 말씀드린 두 부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데까지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바이오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시고, 요즘은 뭐 군소적으로 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거꾸로 하지 말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주들 올라갈 때, 뭐 처음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많이 올라가니까 HTS 키고 뭐 TV만 틀면 뭐 코로나 그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우연한 수익이거든요.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예전에 이건희, 지금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했죠. 돈은 본인의 그릇만큼 들어온다. 내가 만약에 그릇이 1억이야. 근데 내가 로또가 돼서 10억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 돈 못 지키거든요. 본인의 그릇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마다 그릇이 타고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많이 올라간 주식들, 뭐 테마주, 뭐 관련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주식은 지금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주 올라가는 거 살까? 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괴리가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야? 정리해드리면, 지금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코로나 관련주 저점에서 뭐 따라잡아서 수익 내고, 코로나 좀 약간 뭐 잠잠해지면 지금 엄하게 떨어진 주식 원래 그거 사면 되지 않아요?
맞죠, 원론적으로는.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주식들을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하게 떨어진 주식들, 엄하게라는 게 이게 원래 맞는다는가? 떨어진 주식들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 있는 걸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난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될 거야.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의 대가들이나 슈퍼 개미들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주식으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는 올라가는 주식들 쫓아갖고 사는 분들은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반대로 하고 있다.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엄하게 떨어진 주식들, 그런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수익이 나 있으면 너무 축하드리지만 이런 밈이나 테마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실례로 저는 지금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이오주들 몇 년 뒤에 10개 중에 한 8, 제가 봤을 때 최소 5개는 시장에서 안 보일 종목군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코스닥 주식들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기업들 중에 뭐 코스닥 처음 생겼을 때도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처음 생겼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바이오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때도 바이오 붐이 굉장히 컸었어요. 코스닥 처음 나왔을 때 닷컴 버블 막 이랬을 때도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있던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은 바이오 기업들 별로 없어요.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HTS에 켜도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틀리지 않을까요? 뭐 제약주들은 다른 얘기겠지만 이 바이오 테크 기업들은 10개 중에 5개는 몇 년 안에 저는 없어진다고 제 손모가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분위기예요.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바이오는 하나의 어떤 큰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있고, 그렇죠. 하나의 큰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바이오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지만, 바이오를 제가 손을 댔을 때, HLB. 지금 HLB 역사적 저점 근처죠. HLB 같은 경우는 제가 타 방송국에 있었을 때지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때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분위기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구나. 올라갈 게 별로 없으니까. 코스닥 지수도 많이 쳐졌고, 코스닥 지수 올리려면 바이오밖에 없어요. 지금은 2차전 이제 게임주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를 하지만, 그죠? 바이오가 좀 빛이 발했어요. HLB 9월 말에 샀죠. 2017년도. 그 이후에는 절대 별로 건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텔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였었어요. 텔콘도 9월 말 10월 초 이때 들어갔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익을 주지만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다. 바이오를 단타로 한다? 대선 테마주를 단타로, 지금 대선 테마주 다 죽었죠. 제가 물론 정책주들이 지금 군소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덕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 다 나왔거든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돼도 덕성은 안 올라가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기존의 인맥주들이나 대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대선 몇 달 전에 고점 찍는다. 그런 것들을 물론 뭐 통계긴 하지만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군소 테마가 움직이긴 하지만 뭐 300% 400% 올라가는 건 나올 수가 없는 단계죠. 이제 뭐 3달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모든 대선 테마주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투표일이에요. 투표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몇백 프로 올라갔다가 투표일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투표일 날 올라가기 원시작점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내려갑니다. 물론 뭐 정말 좋은 주식들 뭐 그런 거 말고 올라간 이유가 대선 테마 하나다라고 하면은 투표일 날은 거의 원점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 테마주들을 갖고 나 이거 뭐 윤석열 관련주인데 나 이거 이재명 관련주인데 하고 있는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주식은 대선 테마로 올라갔다는 전제 조건하에 단 한 종목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기본 법칙입니다. 그 기본 법칙은 잠시 어긋날 수는 있어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기본 법칙은 잠시 어긋날 수는 있어도 깨지지 않는다. 자, 투자 위험, 삼성전자도 사실 위험할 수 있고요. 현대차도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 이건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주식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응? 주식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본인이 저는 종목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위험한 건 내가 모르는 종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위험한 거야. 자, 다시.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기본 법칙은 잠시 어긋날 수 있어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 자, 이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로 단기 수익. 그 다음에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요. 성장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평가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주가 비정상이고, 가치 성장 저평가가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라는 건 뭔가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근본이 없지,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누가 수익이 났어. 어떤, 땡땡땡이 여기서 단기 수익이 났단 말이죠. 나는 가치주, 성장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치주를 장기 투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도 마세요. 저도 반대예요. 성장주, 난 무조건 성장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 성장이 시장에서 막힐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네? 그 성장이 시장에서 이거다 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나왔던 3D TV, 공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시장에서 커브드 TV라고 하죠. 모니터는 요즘 커브드 많이 쓰니까 커브드 TV 관련주 엄청 많았죠. 3D TV 관련주 엄청 많았어요. 이제 전 세계가 모든 TV 가전업체가 3D TV를 만들 것이다. 원빈이 안경 끼고 CF 찍고 난리였었죠. 한때는 없어졌죠. 3D TV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커브드 TV를 삼성에서도 LG에 안 나오잖아 지금. 네. 하이마트 가도 없어요. TV가 휘어진 게 누가 사? 네. 이쪽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게 시장에서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별 느낌 없는데 저게 왜 해야 되지? 별론데? 하다가 사장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성장에 막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저평가주. 중요한 건 저평가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평가된 종목도 이유가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고평가됐을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 말은 정말 굉장히 쉽죠.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저평가된 이유,
이게 저평가 종목인데 시장에서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인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단기 수급도 중요하고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테마주를 매매를 하는 게 비정상이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것들 위주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뭐 우리 가족분들, 회원분들이 같이 했던 얘기지만 계좌는 리셋이 되지 않거든요. 계좌가 리셋이 되면 뭐 그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 뭐 20% 올라간 종목도 따라잡으면 되죠. 20% 올라간 종목 따라잡고 다음날 떨어지면 그냥 계좌 리셋, 상한가 가면 그냥 수익, 이런 식으로 계좌가 계속 리셋이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금액을 갖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돈으로, 제가 이런 류의 테마주, 카카오도 테마였고 네이버도 테마였고 뭐 삼성전자도 테마일 수도 있고 뭐 위메이드도 테마일 수도 있고, 예? 비덴트도 테마일 수도 있고,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다음 타자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똑같은 주식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된 부분은 사기 전에 그 기업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물렸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기본 법칙은 잠시 어긋날 수 있어 결코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그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내 종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장에서 오르는 거를 사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사고, 그런 사람들의 단기 수익보다 산업을 분석을 하고 뭐 업황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건 꼭 사야 된다, must have, 이런 식으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석이고 이게 비정석은 아니라는 뜻이, 그걸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잠깐 역전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법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분들이고요. 뭐 좀 기다릴 수는 있고, 아유 야 지금 게임주 뭐 NFT야, 너 뭐 갖고 있는 거 그거 뭐 좋다고 해서 안 움직이잖아, 이런 상황을 지금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다음 달에 차를 사야 돼. 3,000만 원이 필요해. 한 달 동안 내가 200%의 수익을 내야 돼.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주식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잖아요. 산업을 분석을 해서 업황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성장을 하고 뭐 단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죠. 원하는 어떤 그 타겟 프라이스들은 다 틀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샀을 때 떨어졌을 때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하락했을 때, 하락 혹은 손실 때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BM을 두고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걸 대한민국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어?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격, 중요한 건 가격. 삼성전자 최근에 좀 반등 줬지만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뭐 악재가 나오거나 실적이 흔들려 갖고 이렇게 떨어졌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뭐 그 다음에 뭐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코리아에서 엑시트, 대한민국에서 엑시트 하면서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종목이 이제 뭐 더 좋은 어떤 성장을 하기 단기간에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TV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A, 지금 역대급으로 찍은 95,000원 같던 B 자리를 예를 들었을 때, 이 2018년도에 이 A라는 자리가 영업이익은 실적은 더 좋다라는 것을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굳이 알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무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예전에 영업이익이 500억이었는데 지금 700억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주식은 사실. 그죠? 지금 100억이 나와도 더 주가가 몇 배 오를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실적이 나빠져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적이 똔똔이만 돼도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데 나쁜데를 얘기를 하는 건 이만큼의 가격적인 괴리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참고를 할 필요는 좀 있는 거죠.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멘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그냥 오늘 뭐 살까 리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오늘 올라가는데 사야 되겠다 그런 류의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근데 주식은 공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끼가 있어야 돼요.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막 무슨 리포트 읽어가면서 반도체의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외워도 사실 수익은 안 나요. 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투자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기본 법칙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어요. 잠깐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의 승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 종목을 꼭 사야 된다.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는 건 아니고 2차전지처럼 2차전지가 계속 하늘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금호석유화학만 보더라도 지금 퍼가 2, 3 정도 되는 수준인데 주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피크아웃이라는 얘기 물론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만 굉장히 어떤 인고의 세월을 보낼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2차전지는 영원한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세일 기업들은 사실 지금 별로 안 좋죠. 셀은 삼성, SDI, LG화학 연중 최저치예요. 1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BM도 2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더라도 에코프로 BM에서 물려라. TV 나가서 전기차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리더라도 에코프로 BM에서 물려라.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이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시장에서 역전된 적은 없습니다. 네. 잠깐은 다를 수도 있지. 자, 나는 단타를 쳐서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오늘 10만원 땄다, 5만원 땄다 이런 류의 분들은 뒤로 가기 위해서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내 주식으로 정말 큰 돈을 벌어 보겠다. 단기간은 힘들겠죠. 그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속도가 붙는 구간도 나오고 계좌가 커가는데 진짜 자면서도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런 구간도 나오는 거고 맨날 나오진 않죠.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는 구간도 나오고 한 2달 동안 손가락 빠는 구간도 나오고 그게 주식인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데 큰 수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티는 인내 이거 너무 그냥 무슨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멘탈도 중요하지만 그냥 나는 사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무조건 갖고 가. 나 시장 때문에 떨어지든 종목이 무슨 하락을 하든 신경 안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분들
한번 보세요. 과연 시장 때문이든 종목 때문이든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는 이게 갖고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TV 방송 제일 많이 뭐 했다라고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 종목 상담을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TV에 종목 상담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심리는 무엇이냐? 전문가가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가고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왜 종목 상담을 하느냐? 물론 뭐 종목 상담하면 그냥 뭐 이렇게 차트 있으면 선이나 찍찍 거가면서 여기 뭐 손절하시고요. 여기 올라오면 뭐 정리하십시오. 이런 식의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TV에서 종목 상담을 하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지금 불안해.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을지 말지 내가 헷갈려. 그러니까 남의 입으로 내 종목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야. 그게 TV 전화해서 전문가가 그냥 무슨 종목이죠? 그러면은 뭐 일신바이오요. 일신바이오 뭐 오늘은 좀 올랐는데 어제까지는 개판 5분 전이었죠. 이 종목이 우리 MBN 그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추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이걸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실 뭐 많이 사셨겠죠. 뭐 누가 봐도 바닥을 잡은 것 같아. 이렇게 뭐 하니까 그죠? 뭐 내가 봐도 좋아 보여. 뭐 이렇게 뭐 쓰리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막 내일서부터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차트잖아. 차트 외에 내가 이건 뭐 그 냉장고 만드는 애들 아니야? 뭐 화장품 냉장고 만들고 뭐 얘네가 뭐 얘 바이오는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한다고 뭐 옛날에 뭐 나와서 빵뜨긴 했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안 깨질 무슨 확신이 있어? 사실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 그죠? 오늘 올랐으니까 그런 거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5월달, 6월달로 돌아가면 내가 일신바이오 산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이게 없는 거죠. 그런 종목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서 일신바이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한번 뭐 이렇게 뭐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랐어.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냥 뭐 바이오니까 한번 사보자. 아니면 예전에 뭐 삼바랑 뭐 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뭐 수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좀 뭐 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차트 잘 기억해 보세요. 오르는 모든 종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르는 모든 종목. 뭐 게임주 오르면 게임주를 사고 싶은데 뭐 사면 되긴 하죠. 근데 뭐 바이오가 오르는데 바이오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이 생각을 그냥 버려. 불가능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계좌가 매일 아침에 리셋이 된다. 무슨 영화처럼. 1억 갖고 시작하는데 어제 뭐 700만원 마이너스야. 오늘 다시 1억으로 리셋.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 내가 공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동네 축구. 나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슨 뭐 바이오 뭐 제약 올랐죠. 내일 이거 뭐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를 정말 죄송한 얘기만 한마디 할게요. 거지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깡통, 뭐 거지는 안 되겠지. 뭐 그죠? 뭐 오르는 모든 종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요. 질투를 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저희 회원분들 했던 얘기예요. 오른쪽은 일신바이오거든요. 자, 일신바이오 오늘 주주분들 만약에 뭐 마이너스 뭐 50%인데 마이너스 50%더 났었죠. 고가권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50%. 오늘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막 안도가 돼. 그죠? 근데 반대로 계속 잘 오르던 주식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 불안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고가권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훨씬 더 되죠. 이게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났었죠. 일신바이오를 오늘 사야 될까? 일신바이오가 오늘 내가 마이너스 50%에서 좀 올랐다고 좋아해야 될까? 전혀 아니거든요. 계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테마주나 뭐 급등주 따라잡기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5천만 원 갖고 시작해요. 제가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 갖고 주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천만 원이야. 양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태반이죠. 2천만 원 마이너스야. 근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뭐 조금 사갖고 50만 원 수익이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수익 같거든. 2천만, 아직도 1950만원 손실인데, 1950만원 손실이야, 아직. 근데 2천만원 마이너스에서 50만원 수익 냈다고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좀 언발에 오줌을 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50만원 수익이 더 큰 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5천만원 계좌가 2천만원 마이너스 났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죠? 예. 이러면 안 되고요. 오르고 떨어지고의 반대 느낌이지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표 계좌, 목표 금액까지 갈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뭐 나오는 그런 짤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원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에코프로 비만 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잘 오른 것 같죠? 이게 잘 올랐나요? 이때 전 시장 괜찮았고 우리 회원분들이랑 수익 많이 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거의 5달 반 동안 손가락 빠는 거야. 5달 반 동안 3달 하락이죠. 코로나니까 예외로 치고. 자, 여기서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단 말이죠. 잘 간다. 에코프로 BM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빚내서 투자하자. 레버리지 걸고 신용 들어가자. 여기 기준으로 보자. 한 고점 찍고 한 2달 반 떨어지면서 수익률 다 깎아먹었어요. 6달 동안 요거 오른 거야. 요거 만약에 여기 저점에서 완전 저점에서 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갈 수 있었을까? 에코프로 BM에서 그런 거 없이 10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테마주들, 뭐 미임 주식들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요즘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제가 바이오 설명하거나 2차전지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2차전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다 없애고 에코프로비는 우리나라 기업일 뿐이지만 나는 앞으로 전기차가 지금도 대세지만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 굉장히 좋게 본다. 그럼 이런 건 뭐 이틀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뭐 5년 뒤에 시가총액 뭐 20억 넘어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더 높아서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런 하락을 신경을 안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왜 떨어질까? 외국인들은 왜 팔까? 기관은 왜 이렇게 안 살까?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잘못된 거죠. 좀 엄밀히 얘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로봇 관련주 오르면 로봇 관련주의 뭐 상승의 비밀 뭐 이런 거 제가 진짜 1억 드릴게요. 그런 유튜브 보셔갖고 100원 한 장 도움이 되셨나요? 되신 분들 계좌 까. 그럼 내가 1억 줄게. 네. 한 번은 우연히 된 거 말고.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로또 금수저 아니면 주식이에요. 테마주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그냥 한숨 푹푹 올라올 종목군들 갖고 러시안 룰렛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응?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 누구를 폄하하거나 뭐 다 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뭐 다 맞는 궁합이 있는 거죠. 근데 테마주, 뭐 급등주 막 뭐 따라 잡아갖고 회원 한 명 뽑으려는 것과 뭐 저런 걸로 수익 나면 장땡이지만 뭐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 뭐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이 100개인데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픽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가서 회원분들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차이는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주식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하실 시간, 그 다음에 뭐 주식에 대한 돈은 벌고 싶은데 주식에 대한 열정은 사실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전 주식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나 혼자 알고 있었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시장에서 노출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재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만 뭐 찾아다니시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잠깐 그런 어떤 밈 주식들이나 뭐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고 그런 것들을 뭐 이수페타 가장 가까운 얘기 저희가 최근에 익절한 뭐 우리가 익절하고 방송에서 뭐 소개를 시켜 드리긴 했는데 뭐 아직도 좋죠. 우리가 이걸 2번 수익을 냈는데 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 것과 이렇게 뭐 횡보하고 싼 가격에서 사서 이건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갈 거다. 갈 겁니다. 시장에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지금은 다 알죠. 뭐 여기저기 방송국 다 추천을 하니까.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2차전지 떨어질까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가격이 본인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나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 할 것 같아. 셀트리온 사실 자격은 없잖아. 제약은.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하는 것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거 시장에서 거래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게 차트가 올라가네 하는 것과는 그거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혼자 하세요. 주식은 진짜로 혼자 해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들고 장중에 외롭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맨날 그러거든요. 가장 힘든 게 그게 난 요거가 좋아 보이는데 요거가 뭐 나는 뭐 이런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걸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 딴 게 막 빵빵 터져.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주식들을 막 사야 되는지 막 굉장히 갈등 때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저는 주식 처음 매수할 때 4달 걸렸거든요. 주식이라는 걸 해야 되기도 하고 첫 매수가 4달 걸렸어. 그냥 뭐 HTS 깔자마자 그냥 무슨 뭐 바로 그냥 뭐 매수도 그냥 매수 아니지. 현금 가능 수량 버튼 눌러갖고 그냥 막 단단히 끈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고요. 가격을 사더라도 종목을 사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게 많이 좀 뭐 부족한 건 당연한 거죠. 주식이 쉽나?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거에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깨닫고 막 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공방에서 종목 한 5개 뿌려갖고 하나 올라가면 막 뭐 성공 후기 보여주면서 우리 회원분들 이거 산 거 보셨죠? 가입 뭐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하는 유튜브들 많죠. 비트코인 뭐 전문가 얘기 그만하고 뭐 나도 전문가니까 비트코인 하는 유튜버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까? 우리나라에 그 뭐 몇백만 원 갖고 몇백억 버는 사람 한 명 빼고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하지만 전문가도 회원분들의 돈을 벌어주려는 전문가와 회원을 뽑아서 내가 돈을 벌려는 전문가는 저는 분명히 갈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빼고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니라 훌륭한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막 보면 그런 것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전문가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리딩은 분명 존재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분간을 하셔야 돼요. 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고 지금 힘든 장인데 시장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힘든 거고 이런 장을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장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매경도 마찬가지고 한경도 마찬가지고 여러 증권 방송이 있어요. 약 10년 전에 전문가 가입했던 회원분들은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1000명이었다라면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어. 약 10년 전서부터 전문가 가입을 해서 주식을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뭐 큰 돈 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분들도 있고 정말 회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하시는 전문가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회원분들 돈을 벌어줄 생각보다 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보는 눈들이 꼭 겪어야지만 이거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20개의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20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다 손실이야. 근데 오늘 하나 올라갔어. 그럼 왠지 우리 전문가가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계좌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원 손실인데 오늘 50만 원 벌었다고 돈을 번 것 같았을 때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이 방송 여러분들 회원 뽑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주식으로 굉장히 잘못되신 분들도 많이 봤고, 우리가 주식 뭐 장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진중하게 해도 될 텐데 너무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개 방송이니까 조금 회원가입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뭐 회원분들 돈 번 거 다 보여드리면서 뭐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지금까지 돈을 번 건 여러분 새로 가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리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매일경제 가입 전화번호 1588-0648.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여기 계셔갖고 방송을 지금 실시간을 듣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중으로 우리 회원분들 여기서 잠깐 채팅 좀 쳐주세요. 비중 크게 들어가서 지금 손실난 종목을 만회할 수 있는 우리 종목 중에, 우리는 물론 지금 뭐 거의 20% 수익이긴 한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 주력으로 갖고 가는 종목의 느낌을 봤을 때 내일 시초가에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그것도 비중 크게. 우리 회원분들 한번 뭐 몇 분만 채팅 좀 쳐주세요. 벌써 나갔어? 벌써 나가셨어? 내용 다 끝났다 이건가? 딱 보면 와, 이건 내일, 그쵸? 사야 됩니다. 내일 시초가에 사야 돼요. 뭐 한 뭐 몇백만 원 사볼 거야? 그게 아니야. 5천만 원 있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사야 돼요. 올인은 안 되겠죠. 리딩이니까. 그죠? 내일 시초가 바로 사야 되죠. 우리 회원분들 지금 뭐 다 채팅 쳐주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저희는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종목 교체는 해도 손절은 안 해요. 손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 하긴 하는데, 손절을 하는데 그 손절을 할 종목도 다 올라갔는데, 바로 다 올라갔는데 뭔가 좀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하나 팔 수밖에 없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손절을 해서 다 수익이고요. 손절할 주식 처음부터 안 삽니다. 상류 따라잡기 안 하고 분석 후에 뭐 반드시 수익 날 종목만 신중하게 편입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굉장히 소중한 돈이 너무 큰 돈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죄송하지만 전문가 가입하지 마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회원 가입비로 주식을 더 사. 그게 더 리즈너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5천만원 이상 계좌 뭐 10억인데요. 100억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뭐 회원분들 계좌가 수익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6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20시간짜리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강의, 이 증권 강의를 듣고 강의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원 가입비 다 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몰래 가입해서 받아가는 강의라고 확실을 합니다. 자, 힘든 장, 여러분들 혼자 버티시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원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러다가 확 좋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손실난 종목 혹은 현금이 있는데 어떤 걸 지금 내가 시장이 불안해서 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채팅 쳐주셔갖고 저희 회원님들이 그냥 인사하신 거고요. 어서 오시라고. 네. 현금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갈 종목 확실해야 되고, 그 종목을 시장에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힘든 장, 여러분들이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저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 곡은 뭐 유튜브 우리가 뭐 그 조회수나 뭐 이런 거 하는 유튜브도 아니고 공방이긴 하니까 저희 유료 회원 방송의 공식 엔딩 곡으로 들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그 방에 계시다가 저는 빠른 매매가 좋아요. 우리가 느린 매매는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수익 많이 나셨던 아니면 뭐 그 폭락장에서 뭐 조금 쉬시려고 나가셨던 분들 다 들어오세요. 네. 다시 한번 뭉쳐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 공식 엔딩곡,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회원분들이랑 힘차게 마감합니다. Always on my mind. 이 음악 들으면 왠지 힘이 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식 좀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